안녕하세요, 오른서핑입니다. 안녕하세요, 람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숏보드 테이크오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롱보드 테이크오프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럼 숏보드, 짧은 보드는 어떻게 테이크오프를 해야 하나요? 당연히 똑같아요. 물론 방법은 좀 다르죠. 이제 끌어오는 게 안 됩니다. 숏보드는 보드가 짧아서 다리를 끌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롱보드는 끌어올 정도의 충분히 여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숏보드는 끌어올 수는 없죠.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끌어오진 않지만 조금 더 신속하고 재빠르게 한다면 방법은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숏보드를 가지고 테이크오프 하는 방법 시도할 건데 어떤 보니까 제 집에 오게 됐습니다. 집에 제가 애장하는 보드인데 예전에 반대쪽이네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저 예뻐해 주셨던 대표님이 알로하포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신촌에도 있고 뭐 여의도에도 있고 뭐 강남점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후원을 해주셨어요. 현금도 주시고 보드도 맞춰라. 그래서 이제 저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간판이 딱 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보드를 커스텀해서 탔었었는데 제가 과거에 서핑에 목숨 걸었던 나를 회상하며 지금은 물론 장식품이 됐지만 또는 완전 큰 파도 아니면 잘 안 타거든요. 이 보드를 되게 얇아가지고 보드가 어쨌든 이 보드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테이크오프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어디 가나 뭘 타나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드의 중심점에 내 무게중심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드의 무게중심에 내 무게중심을 대야겠죠. 아마 일단 이게 제일 맞는 길인데 요즘 되면은 당연히 물에서도 아주 정확한 위치에 떠오릅니다. 당연히 가슴을 푹 누르면 숏보드는 노즐가 살짝 물에 잠기고요. 가슴을 이렇게 최대한 들어줬을 시에 이렇게 들어줬을 시에 살짝 노즐 앞이 떠오르면서 아주 이제 적합하게 라이드에 적합한 이 셋업된 상태가 되는데 자 이때 숏보드는 그럼 뒷다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끔 막 발차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돌발 이야기. 발차기는 해야 되나요? 꼭? 꼭은 아니에요. 약간의 발차기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발차기를 하는 와중에 내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패들링을 하면서 발차기를 하는데 중심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막 보드에 막 흔들리면서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죠. 실제로 경사면이 가볍게 훅 솟아오르는 포인트에서 발차기 안 하고 패들링 한두 번이면 충분히 잡아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발차기는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조금 두껍거나 조금 파도가 약간 서지 않는다. 잘 누워서 오는 파도다. 그러다 갑자기 클로징 돼버리기 때문에 약간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된다. 그럴 때 좀 발차기 이용하면은 약간의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숏보드 엎드린 위치는 동일하고요. 자 그럼 테이크오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합니다. 막 이제 패들링 파도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양손을 내 가슴 하단에 내 젖꼭지 하단에 붙여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따로따로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푸시를 함과 동시에 두 다리가 재빠르게 당겨줘 와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앞발의 위치는 내 명치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발의 위치는 내 명치쯤 온다 생각하시고 뒷발은 무조건 패드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 둘 셋. 그랬을 때 뒷발 포지션은 패드의 중간 부위에 이렇게 올라가줘야만 하고 앞발은 제가 말씀드린 제 명치 부분쯤에 보드가 세팅이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좀 넓혀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좀 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매트리스 위에서 지금 뭘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이 보드가 망가지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핀도 다 빼고 제가 일부러 제 매트리스에 올리는데, 자, 이렇게 포지션이 되고요. 당연히 중심은 웅크린 상태에서 앞다리에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사면을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아래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낮고 웅크린 자세로 스탠바이 한 상태죠. 자, 이 상태가 숏보드 테이크오프 직후 상태입니다. 발은 이렇게 미들 포지션에 가져다 두시고요. 이 정도로.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견에 들어갈 때에는 이 뒷발이 이제 탑에서 하강하는 시기에 살짝 뒤쪽으로 조금 더 포지셔닝을 잡게 되죠.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리치가 잘못됐대요. 테이크오프 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롱보드건 숏보드건 일단 바리치가 잘못되면 입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가 발을 후비적 움직여서 정확한 자세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 바리치가 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첫 번째예요. 편법을 바라지 마세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가속을 하는 제너레이팅 스피드를 한다든가 가속할 때에는 사실 뒷발이 뒤에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가속을 위해서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프로 선수를 타는 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가속할 때는 다리가 살짝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했을 때에도 앞중심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다운 내려가면서 업할 때도 쭉 끌어올리면서 좀 더 수월한데, 기술견이 들어갈 때에는 이제 바텀으로 다운하고 업할 때에는 내가 힘껏 밀어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치 변경은 어렵고요. 자, 그런 다음 다운할 땐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너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겁니다. 다운할 땐 당연히 앞중심이죠. 앞중심을 줄 때 뒷다리에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때 바텀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바텀 턴을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뒷발을 살짝 밀어서 세팅 정확하게 해주고 바텀 턴 쭉 밀어 올리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롱보드도 이제 스트링거 안에서 퍼포먼스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노즈워킹까지도 핸드파이브까지 신속하게 갔다가 거의 뛰다시피 뒤로 돌아오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이미 감과 계산이 돼 있다는 얘기죠. 퍼포먼스들도. 그리고 클래식 보드 타시는 분들도 얼마큼 걸었을 때 내 보드에 어느 정도 발가락이 위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연간의 트레이닝으로 인해 이미 감이 차져 있어요. 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그분들이야 오래 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이런 테이프를 붙이든가 선에 놓아서 내 노즈 스텝 정도, 예를 들어 내가 9피트를 탄다, 또 9.2피트를 탄다, 그러면 내가 보편적으로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바리치에서 몇 걸음 정도 어느 보포 어디 갔을 때 노즈에 딱 발가락이 걸리는가, 이런 게 계산이 돼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타보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숏보드 테이크오프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서 숏보드 테이크오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반 다르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못 당겨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 부에 잡고 좋습니다. 발도 보여드려야지. 자, 발도 중요하니까. 하나, 둘, 셋. 신속하게 제자리 빵! 한 번에 올 수 있도록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썼었나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유튜브에서 해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숏보드 저도 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7년 1월부터 아마 숏보드를 타기 시작했을 거예요. 16년 12월에 발리 넘어가서 이제 막 숏보드 구매해서 1월부터 좀 발리에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잘 탑니까? 저도 숏보드 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숏보드 타는 횟수가 진짜 적은 편이고, 직장인이었을 때 흐지부지 서핑한 게 좀 길죠, 저도.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숏보드를 타진 못하지만 롱보드도 패들링 트레이닝을 죽도 방파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었고, 시간을 다 재가면서 숏보드로도 미리 패들링을 좀 연습을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발리 가서 숏보드를 탈 때 잘 탈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도움은 됐는데, 기술적인 구현이나 테이크오프나 이런 거는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누가 이런 걸 팁을 줄 수도 있는 인맥도 없었고 저도. 그래서 되게 이제 17년 1월에 가서 1월 2월까지 죽 썼습니다. 진짜 1월에는 스랑안에 갔는데 와 1시간 만에 막 한개 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 현실적으로 발리에 가서 나는 서핑 진짜 잘하고 싶다, 서핑 왕이 되겠어 라는, 난 서핑에 목숨을 걸었어 라는 목숨을 걸 때쯤, 물론 목적은 서핑 관련 무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서핑 왕이 되고 싶었던 건데, 제가 뭐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늘어야지 뭐를 뭐 하던가 말든가 하는데 먼저 목표로 삼았던 그 시작 전부터 꼬인 거예요. 아니 1시간 동안 한 개 탔다니까.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일자리를 찾았죠. 원래는 발리에 있는 한인 캠프 다 가서 막 걸레라도 빨 테니까 일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제가 유캔서프에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스텝으로. 롱보드는 좀 살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쇼보드 트레이닝을 막 미친 듯이 시작하는데, 이제 스텝이니까 영상 같은 거 좀 이제 짬짬이 손님들 찍고 났을 때 빈타임에 좀 찍어주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입문자분들은 스랑안에서 저쪽에서 타고 좀 초보죠. 저는 약간 이 미들이랑 피크 쪽에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 당연히 못 잡죠. 카메라도 잘 안 잡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서, 늘고 싶으면 영상이라도 찍혀야 내가 뭘 잘못된지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또 시도하고, 이게 반복인데 일단 영상이 없어. 왜? 못하니까. 그래서 1시간에 한 개 타요. 그 중에 진짜 한 2월쯤 됐는데 몇 개는 잡아 타는데 그래도 영상이 잘 안 찍혀. 왜냐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멀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한 개를 탔는데 그 영상이 잡혔어요. 근데 진짜 좋은 파도였는데 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넘어진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 바리치가 셋이었던 거죠. 테이크오프 한 직후에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바리치가 병신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제가 여기 이 매트리스에서 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 보드를 샀어요. 숏보드를. 근데 그게 또 사기 먹었습니다. 반파된 보드를 또 나한테 맞지도 않는 스펙. 그때는 어떤 스펙을 타야 될지를 몰라서 무조건 길이만 맞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초보자니까 이제 그때 뭐였지 산 게 60의 루크스터 60의 F4 모델 하이 퍼포먼스 보드였습니다. 진짜 처음에 요런 쉐입이었어요. 이렇게 앞에 엄청 뾰족하고 막 진짜 엄청 얇은데, 지금 이것도 18가 이게 얼마 때 18가 2분의 1이었나? 일부러 되게 날카롭게 맞췄거든요. 처음에 그런 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스펙도 어렵고 되게 힘든 저에게 보드였던 것도 맞지만 보드는 반판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연습용 보드가 됐죠. 맨날 잔디에 올려놓고 막 맨날 테이크오프 100번씩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렇게 매일 테이크오프를 100번씩,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허락 검사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스스로가 달라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이었어요. 지금에야 이제 뭐 주변에서 테이크오프 연습을 해야 이런 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은경 롱보드 캠프에서도 테이크오프 연습이 중요하고 막 훈련을 하게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시작한 거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리치가 정확하게 잡히니까 당연히 면에서 기술별 아무것도 못해요. 허부적대고 막 인터넷 보고 한 걸로 흉내는 내려고 할지언정 하나도 성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치만으로도 가만히만 있어도 사이드 라이딩을 잘하게 된 거죠. 그때 알았죠. 바리치가 중요하구나. 그 뒤로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타는 영상들과 막 잘 타는 사람 영상들 막 비교 분석하면서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가고 바리치가 어떤 시선과 팔꿈치 막 이런 걸 이제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바리치나 뭐 이제 다운할 때 그때 뒷발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보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은 테이크오프 편이니까 테이크오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끌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숏보드는 신속하게 제자리에 빵! 한 방에. 테이크오프 후비적되고 느리게 하는 숏보드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뭐 치킨 팝업을 한다. 뭐 여기서 뭐 치킨 팝업을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옳은 방법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잘 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한 방에 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러면 결국에 잘 타는 방법은 잘 타는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타협점이 뭐가 있을까를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타는 사람이 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죠. 일단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뚱뚱하면 안 돼요. 배가 나오면 다리를 신속하게 접어오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겨줘오는 업도미널, 복부가 당겨줘오는 힘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그러면 복부 당겨줘오는 힘이 세게 하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테이크오프를 신속하게 한 번에 잘하고 싶으면 테이크오프를 연습을 해야죠. 뭐 버피를 한다든가 뭐 행잉 레그레이즈를 한다든가 이런 건 부가적인 운동일 뿐이고 테이크오프를 잘하고 싶습니다. 숏보드 테이크오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숏보드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될 때까지. 눈 감고 했는데 바디치가 똑같은데 계속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말고는 왕도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나왔습니다. 테이크오프를 잘하고 싶으면 테이크오프를 해라. 근데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테이크오프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도움이 될까요? 테이크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숏보드 컷백편이랑 기술구현편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